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수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네, 이 그렇습니다. 핵 도발뿐만 아니라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해외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그리고 이들의 임금이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전용됐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 열흘에 한 번꼴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급하며 이것은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보리 결의를 보란듯이 여기는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할 때라고 윤 장관은 강조했는데요. 네. 핵실험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가 4차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까지 걸린 57일보다는 빨리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일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서 강한 경고를 했었죠. 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요, 이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을 사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흑백 갈등이 커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또 수면 어제도 위로 관련 소식 전해드렸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지난 16일에 총격을 가했던 경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검찰은 흑인 남성 테런스 크러처 씨를 사살한 백인 여성 경관 베티 셸비를 1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네. 셸비 경관은 지난 16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에 도로 위에서 크러처 씨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크러처가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차에서 총을 꺼내려 해서 사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현장 동영상에서 지시에 응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차 안에 총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부적절한 해명으로 비난을 키우는 양상이죠. 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흑인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 시위가 격해지자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현장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흑백 갈등이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의 유세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시위, 테러, 또 여러 가지 위험과 재난, 참 소식이 어두운데요. 이분을 보면 늘 좀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느낌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 이번에는 언론에 대해서 따끔한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헛소문을 쫓는 언론 보도를 테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하. 이탈리아 언론인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남긴 말씀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바탕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 보도는 사람과 나라를 파괴하는 살상 무기이며 테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뉴스는 매일 바뀌지만 부당하게 명예가 훼손된 사람의 삶은 영원히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교황이 난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네. 전쟁과 굶주림을 피해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이라면 문화 충돌과 대립을 조장하려는 유혹을 떨쳐내고 공익을 쌓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주로 이 난민이나 중동 문화에 대한 좀 이 위험시하는 시선을 경고한 거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하면 아까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고 숨진 이 고 안치범 씨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의인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의인이 있었다고요? 네, 미국 와이오밍주 샤이엔시에 사는 사진작가 데이비드 제이맨슨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제이맨슨 씨는 자신이 사는 3층 아파트에 불이 난 것을 알고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급히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 뒤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서 이웃 모두를 대피시킨 뒤에 불길에 휩싸인 아파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주민을 구하는 사이 부인은 화재 신고를 해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이맨슨 씨는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샤이엔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한 행동을 보여준 점을 높이 사서 제이맨슨 씨를 시민 영웅으로 칭하고 상금과 감사패를 전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네. 사례는 뭐 거의 똑같은데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네. 고 안치범 씨 상황이 더 안타까워지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한번 입장 들어보죠. 이용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본회의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죠? 본회의는 지금 중입니다. 대정부 열렸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네네. 그래서 식사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지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정부 질문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늘 좀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네. 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요. 이 표결에 대한 그 입장 어떠세요? 아직은 그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나야지 이제 표결에 들어갈 텐데요. 네. 아직은 그 향방을 제가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당이 이번 그 해임 건의안 표결에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야 3당이 함께 해임 건의안을 결의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어제 이 발의에서는 빠졌었고요. 네. 또 이 자유투표로 가나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좀 강경 기류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의총은 오늘 열리나요, 밤에? 오늘 의총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5시 정도 해서 의총을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연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의총 없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자유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의총은 없으니까 따로 당론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유투표 상향으로 그냥 돌입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당 내부 분위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다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를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네. 당초 야 3당이 합의한 대로, 그 해임 결의안, 건의안을 찬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럼 애초에 그러나 또 이게 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당에 물론 캐스팅 보트를 주었다고 하지만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야권에 뭐 한두 표 몇 표라도 이때 네. 또 이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언론에서 관측하기에도요. 네.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예.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당연히 이제 찬성할 것이라면 네.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로 이 반반으로 갈려도 매우 지금 미묘한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시간 네. 그래서 반반이면은 해임 건의안이 네.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야권도 어떨지 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의견들을 좀 모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어떤 흐름이 생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계속 좀 의견들을 주고받고 계시군요. 네. 네, 나름 긴박한 상황인데요. 조금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 예.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애초에 아까 언급하신 대로 야3당이 합의했던 사안인데 그럼 예. 왜 어제 입장이 바뀌었던 건가요? 원래는 뭐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 그 제기됐던 의혹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당연히 부적격이다. 그리고 실제로 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 그랬었죠?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야삼당이 합의하고 나서 당시에 청문회에 참여했던 국민의당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의원들이 언론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해소가 됐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네. 그분들은 사실은 뭐 적격 의견을 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아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론에 드러난 것이 의혹이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노모에 대한 그 제대로 모시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 네네. 두 번째는 황제 전세 네네. 이제 90몇 평을 굉장히 저가에 오랫동안 살았다는 얘기.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아주 특혜 저리로 또 대출을 받았던 것인데요. 네. 처음에 노모 부분하고 두 번째 그 황제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당 소속의 의원들이 듣기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약간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3당이 또 합의할 당시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지진이나 그 네. 또 북핵 실험, 그 최근에 지금 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K 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지금 이 단계에서 김재수 장관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가 하는 또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타이밍이 좀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임 그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에 관한 것이거든요. 사유가. 네네. 그래서 임명된 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런 만한 사유를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이 합의한 것을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이걸 좀 번복하는 건 쉽지 좀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게 약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왔던 것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시점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당이 근데 당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사불란한 게 아니고요. 의원들의 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거꾸로 보면 정당이 민주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마지막 그 단계 의견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이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좀 정치 상황이 변했고 전략적 판단이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또 네. 뭐 이 약속을 깬 것은 죄송하다라고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하기도 했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상황을 보니까요. 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또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좀 끌어들이기 위한 러브콜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앞으로도 이번 사안 외에도 야권과 무조건 공조는 하지 않겠다. 좀 당내 기류는 이렇습니까? 그런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난 4월 13일 날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의 자리를 잡았고요. 당시의 국민의 뜻은 그동안 그 독점적 그 양당 구조, 적대적 공생 구조 이런 것에 대한 비판론이 있어서 네. 중도적인 어떤 정당, 중도개혁적인 정당이 나와서 양쪽 의견을 좀 수렴해 가면서 하는 그래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염원들이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네. 이 사이에서, 캐스트 보트를 쥐면서 어떤 그 협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이 어떤 한쪽 편을 늘 서서 하는 것은 국민의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개원 협상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에 추경 우리 협상 때도 뭐 증인 채택 최종택이라고 소위 최경환 그 전 부총리나 안종범 그 경제 전 당시 경제수석이죠. 네네네 그분들을 그 증인에서 제외해 주는 면서까지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이제 동조를 해줬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는 가능하면은 어떤 생산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가 싶어서 때로는
정말로 비난을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네.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때로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몇 시간 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우의 수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재수 표결 강행은 제1야당의 힘자랑 갑질이다. 표결 강행에 따른 정기국회 파행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혹시 이 대정부 질문 끝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 보이십니까?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세월호 특조위의 네. 시한 연장의 문제, 그 어버이연합 청문회, 예를 들면 그거 지금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 당장 지금 자꾸 제기되고 있는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네.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도 전혀 지금 시가 먹히지 않는 여권 내에서는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과연 야당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기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는 만일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을 내면 이게 통과를 시키면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네. 이게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국민당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지금 그런 건데요. 결국은 이 정부를 끌어가고 또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 그것을 먼저 이제 공세적으로 마치 전국 운영에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네. 자, 그런데요. 이 만에 하나 해임 건의가 통과된 경우에 지금 이 근거가 직무상 문제가 아닌 확인되지 않은 의혹 아니냐 이게 이제 청와대의 또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해임 사유가 마땅하지 않다. 네네. 이런 입장인데다가 지금 쌀값 폭락 문제로 농촌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 농림부 장관을 흔들었을 때 농촌 정책에 공백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럼 네. 만에 하나 가결이 되면 또 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런 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또 일부 지지가 생기면 일부는 또 빠져나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국민의당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지금 농정이 한참 쌀값 문제로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네. 또 조금 전에 하신 대로 이 업무에 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네네. 이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적격하다고 하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그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하는 의견을 한 번 표시했으면 됐지. 네. 다시 또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꽤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꼭 이쪽 생각을 가진 분이 많다, 아니면 반대 생각을 가진 분이 많다라고 계산하기보다는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난맥이 얽혀 있고 여야간에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결과를 잘 이끌어낼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결의안이 통과가 돼도 그래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할 것이냐. 그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결국은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건의안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전국만 긴장만 고조시키고 결국 실속이 없다. 그리고 여권에는 결국 여당에게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는 않으려고 보지만 보이콧 그렇지 않아도 그럴 빌미를 줘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쌀값 폭락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오늘 국민의당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북한 수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우리 측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 수해 지역에 지원하면 어떠냐 이런 안도 냈어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또 이제 호남 기반으로 DJ 정신 계승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2007년인가요? 2007년까지는 40만 톤 정도를 북한에 주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중단이 된 그런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북핵 실험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지금 수재가 정말 유례없는 그 수재가 있다고 그러니, 네. 인도적 견제에서 출마선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 입장도 사실 네.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핵 실험에 대해서, 계속 강대강 대결로 가서 결과가 얻어지는 결과가 네. 무엇일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압박을 하되 한쪽에서는 좀 그 대화의 노력이나 이런 인도적 견제를 하는 것은 좀 숨통을 트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저희도 있습니다. 네, 또 미르재단 등 여쭤볼 게 많은데요. 다음 주 국정감사로 이어질 테니까 기회 되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이었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함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